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간지로서 세상을 읽다 라고 제목을 올려보았습니다. 천간지지, 간지 네 기둥으로서 우리는 첫째 사람의 사주팔자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조짐을 보일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간지를 세워서 그 사건 사고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팔자, 단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묻지 않고 찾아온 동정을 미리 아는 것을 팔자 내정점이다 라고 합니다. 이 풀이는 대동소이 거의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적중력도 뛰어납니다. 그 외에도 제목에서처럼 세상의 일들을 읽어볼 수 있는 코드가 바로 간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간지라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세상 일들을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6년 그 간지가 병호입니다. 이 병호 간지로서 올해의 동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초에 올려야 마땅한데 제가 바빠서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통변이 사주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반이 남았으니까요. 먼저 오한을 보게 되면 하루 중에 정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오에 하늘에 병화, 일, 태양이 떠 있죠. 자, 이것을 일여중천격이다라고 합니다. 이 간지가 일여중천의 간지에 해당된다. 자, 한낮에 머리 위에 태양이 떴으니 굉장히 밝겠죠.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면 천지가 큰 빛으로 크게 밝다. 대명천지가 될 것이죠. 일여중천하니 대명천지요. 결국은 광명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광명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답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뭐 적토마라고 하면서 풀이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습니다. 오화를 놓고 삼합을 한번 보자고요. 인호술 삼합이죠. 우주는 강대무변하고 원만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생명체 내지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자라고 발전을 해서 정점에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왕성한 삶을 구가하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갑니다. 로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화무 11용이요 건물 10년이다 했습니다. 쭉 로세하게 되면 죽어서 결국은 묘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어둠의 터널, 즉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의 새싹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죽어서 묘로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모든 운동이 삼각운동, 다시 말해서 명리에서 삼합운동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삼각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윗의 별, 히란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라밋이 이렇게 설치되고 피라밋 가운데서 명상을 하게 되면 모난 운동이 아닌 원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여기가 생이죠. 왕이죠. 올해가 왕이죠. 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한은 12신살로서는 장성살입니다. 장성살이라는 것은 장군을 뜻하는 것이죠. 장군 앞에서 장군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화가 막고 진로 방해를 하니까 장군이나 장군의 부관으로부터 망신을 당하죠. 그래서 이것이 망신살입니다.
사화의 봉기는 병화인데 여기 떴잖아요. 그래서 병호간지는 천간에 태양을 이고 왔는데 망신을 주는 태양을 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망신을 주는 태양을 이고 들어왔다. 밝음을 밝혀서 망신을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망신살. 망신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노출, 정체가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일자의 반대는 달월자죠. 태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동양에서는 달을 태음이다라고 합니다. 태월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반대 에너지입니다. 밝음의 반대는 어둠이죠. 이제 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둠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망신사는 발가벗겨지다, 까발리다, 드러나다, 정체가 드러나다, 노출되다. 어둠의 자식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놨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부정투표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대명천지, 광명천지, 일려, 중천을 해서 망신으로 노출돼 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세력들이죠.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은 뭐뭐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당연히 어두운 일이 도무지 부패하겠죠. 부조리가 있겠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러한 일들이 다 노출돼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기운이 언제 그 모습을 살짝 드러냈을까요? 어둠이요? 어둠이 모습을 드러낸 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언제 드러냈나 말이에요. 자, 반대 기운을 보면 되죠. 반대 기운을. 병화의 반대는 임수잖아요. 임을 하나 착 그리자 이겁니다.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밝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밝음은 언제 그러면 싹 트기 시작했나? 언제? 아까 삼합운동을 하는데 인에서 병화가 밝음인데 인에서 장생을 탑니다. 장생. 생이니까 생기다. 바로 인이죠. 이게 언제냐면 2022년입니다. 전혀 현실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간지에서는 얽히고 설키면서 관련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민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민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진핑의 무기나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수렁에 빠진다. 늪에 빠진다. 그들이 말하는 라스푸티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스푸티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그러고 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6교를 쳐서 올려서 며칠 있으면 이제 젤렌스키가 항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았죠. 그 영상은 조용히 내렸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천간입니다. 임수는 천간이고 인은 지지죠. 천간은 동적이죠. 지지는 정적이죠. 그래서 천간이 전쟁에서는 선제 공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선제 공격했죠. 경인년 어떻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죠. 경금이 밑에는 간목에 선제 공격을 했다가 병화로부터 대통 얻어맞죠. 그러면 정적인 우크라이나, 즉 젤렌스키는 어떻습니까? 먼저 방어를 하겠죠. 최대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격을. 그것이 여기 소상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라스푸티차도 나와 있어요. 수렁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잔 말이에요. 임수가 인중의 병화를 보고 떡밥을 먹으러 달라들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바로 간목이 있네요. 이것은 극이고 이것은 생입니다. 에너지 흐름이 이리 갈까요? 이리 갑니다.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탐생 망극이다라고 하잖아요. 탐생망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목은 받아먹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생을 해주잖아요. 병화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토를 또 생을 해줍니다. 에너지를 기운을 쫙 빼서 순환해서 무토가 그대로 가서 마지막에 공격을 해버려요. 극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반극인데 이것이 바로 반격입니다. 그러면 이 임수는 사실은 우습게 보고 병화에 침범을 했지만은 에너지가 이리저리 돌아서 역극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목은 뭡니까? 이것은 외교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조입니다. 이것은 공격부대죠. 혹은 신무기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죽을 쏜다. 그런데 라스푸티차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분명히 이민간지에서 있어요. 임수와 인중무토와 병화가 만났을 때 수렁이 되는 것입니다. 라스푸티차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임수는 정월달의 기운이니까 바로 얼음이죠. 토는 어떻습니까? 동토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죠. 병화는 태양입니다. 자, 태양이 비치니 동토는 녹아서 그냥 흙이 될 것이고요.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바로 진창이 되는 것이죠. 진창. 진창이 수렁이고 라스푸티차입니다. 늪입니다. 진탕은 아닙니다. 술을 진탕 마셨다 할 때 진탕인데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진창은 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푸틴뿐만 아니라 북한도 거기 말려들어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 50만 명, 우크라이나도 희생, 북한도, 중국도, 이란도 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거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화를 통변해서 진행 방향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화는 병화 입장에서 볼 때는 양인입니다. 양인은 뭐예요? 무기입니다. 무기고 이것은 급제에 3개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급제는 뭡니까? 재물을 깨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제는 쟁투의 신이라 쟁투,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시비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그러죠? 12운성으로? 12운성, 12신살로서는 장성살이죠. 12운성으로서는 제왕성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극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극강하고 공격이 바로 나타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탕화살입니다. 탕화살이 강하게 들어왔죠. 탕이라는 것은 폭발을 뜻합니다. 폭격을 했죠. 폭발을 하고요. 인화성이 있습니다. 인화성이 있으니까 석유, 유전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핵폭발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현침살이다라고 합니다. 현침살은 말 그대로 침입니다. 침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자로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침함에 넣어 다니니까. 어디다 찔러요? 찌르기 위해서 있잖아요. 침은.
혈점에다 찌른단 말이에요. 혈점. 혈점은 경락 중에서 경혈입니다. 기가 머무는 곳인데 왜 찔러요? 소통시키기 위해서. 막힌 길을 뚫어주기 위해서. 뚫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 통하면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치료 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세상을 치료하는 큰 의사가 있습니다. 치료가 됐다는 것은 개선된 거죠. 올해 개선됩니다. 개선은 개혁이죠.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올해 혁명의 해예요. 혁명의 해인데 그대로 정확하게 가서 어딘가를 찔러댑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뜻입니다. 혁명의 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계몽되기도 하고 계몽되기도 하단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았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구체적으로 간지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 말이에요. 사주 볼 때도 통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오화에는 그 전에는 사화가 있었죠. 사화 봉기를 이어받아서 병화가 있고요. 또 오화의 봉기는 정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이니까 그 에너지가 확장됩니다. 자, 이게 태양이라면 에너지가 이렇게 사방으로 분산되는 에너지야. 확장 혹은 분산이죠.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잖아요. 정화는 수렴입니다. 수렴 혹은 엉축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힘을 모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산 확장하다 갑자기 수렴 엉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변 사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기토라는 것을 탁 넣어놨어요. 지지를 보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병화가 화생토해서 토가 열을 받아서 촥 비쳤는데 이게 정화가 무엇입니까? 복사열이란 말이에요. 반사열이란 말이에요. 복사열.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어릴 때 겨울에 돋보기 놀이 한 적이 있습니다. 돋보기로 종이 태우고 집단도 태우고 했단 말이에요. 또 용접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용접불. 레이저 빔입니다. 레이저 빔. 어딘가 집중 조사한다. 집중 조사. 집중적으로 쏘아 붙인다. 집중 조사를 하는 에너지죠. 집중 조사를 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현침살로서 찔러대니까 이게 쪽집게 타격, 쪽집게 타격이란 말이에요. 펄시전 스트라이크 혹은 외과 수술적 타격 싹 도려낸다 말이에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벌어질까요? 언제 전개되어 왔는지 이것을 보잔 말이에요. 자, 오중에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기토가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급변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토가 제거되면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오화에서 혁명이 일어나겠죠. 이것을 바로 관목이 나타나서 이렇게 각기 합을 해버립니다. 합반시키면 합해서 얽어매버리면 작동을 멈추게 되면 이렇게 병화가 정화로 바로 급변 사태가 벌어지는데 가보가 나타난 것이 바로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망종이 들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중에 있는 기토를 간목이 이미 싹 트어 있는 나무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합할 수 있나요? 뿌리로 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안 되죠. 그러면 여기를 개고시키면 돼요.
창고를 열어야죠. 계라는 것은 진술충미만 계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장간을 열어주는 것이 계고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여는 것이 뭐냐면 자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충 해버리면 딱 열려서 이 기토가 뜨자마자 간목이 낼름 합반시켜버리니까 6월 6일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수가 들어온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진이 6월 7일이고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3 선거가 중요하지만 실제 역학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가 임자거든요. 그때 또 검은 세력이 드러나서 정체를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호 간지로서 6효를 뽑아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